조선 영조 임금 시절 유독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해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2달 가까이 계속되더니 들판을 몽땅 쓸어가 버렸습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예년보다 차갑게. 경상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도 그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초가지붕마다 눈이 쌓였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이 태반이었습니다. 땔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도 솜저고리를 2겹씩 껴입었고 노인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하루를 버텼습니다. 나라에서 구율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생기를 찾았습니다. 며칠 굶은 얼굴들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의지해 동원 앞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박문수도 그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낡은 삿갓. 집시는 이미 발바닥이 비칠 만큼 닳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말을 타지 않았고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나그네, 그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지나치는 것 없이,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눈이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은 젊은 어머니, 허리가 반쯤 구부러진 노파, 얼굴이 해쓱한 아이들. 다들 그릇 하나씩을 손에 들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는 익숙했지만 기대하는 것에는 어쩐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창고 앞에서 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연스럽게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그릇을 받아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받아든 그릇을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박문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실망, 허탈, 그러나 항의할 기력도 없는 체념. 드디어 박문수 차례가 왔습니다. 관리가 국자를 휙 집어넣더니 쌀을 한 줌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릇 바닥이 겨우 덮일 만큼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한 끼가 되겠습니까? 관리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흠칫했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들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쌀 냄새가 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묵고 있는 숙소 앞에는 지프로 꼭꼭 묶어놓은 묵직한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라에서 내려보낸 구율미가 창고 안에 가득한데 백성들에게는 그릇 바닥만 적실 만큼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들 손에 자루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문수는 마을 어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살인문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인장,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 좀 져도 되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변변치 않지만. 노인은 박문수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하나, 낡은 화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금이 간 장독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먼지 쌓인 잭이 몇 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장마 때 밭을 건지러 나갔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뚝배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쌀알이 몇 개 떠있는 아주 묽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동원에서 받아온 쌀로 끓인 것이었습니다. 손님도 배가 고프실 텐데 변변치 못합니다. 드시겠소? 박문수는 그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훈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 자기 몫의 마지막 한 줌을 나그네에게 내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노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오. 박문수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화로 불빛이 낮게 깜빡이는 방 안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창고 안에 쌓인 쌀이 얼마나 될까? 이 마을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박문수의 눈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을 박문수는 잠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마을을 훑고 지나가는 그 시각, 동원 마당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고요하던 마당이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잠에서 덜 깬 관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원님은 도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높이 들고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 여시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쌀자루가 가득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자루들이 횃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보낸 구율미의 양과 실제로 백성들에게 나눠준 양을 대조했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절반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먹이려고 보낸 쌀로 제 배를 채웠소.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그 쌀이 관리들 창고에 쌓여 있었소. 원님이 땅바닥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사나리.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쌀자루들이 하나씩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멀리서 바라보다가 자기 이름이 불리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쌀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노파는 쌀자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쌀을 한 줌 집어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활짝 열린 창고 문을 보고 쌀을 나눠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그 손님이. 박문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죽 말고 밥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어젯밤 내어주신 죽 한 그릇이 이 쌀을 꺼내게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행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도포를 여미고 삿갓을 고쳐 쓰고 터덜터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피어오르지 않던 굴뚝 연기들이 하나씩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혼자 부엌에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쌀이 헹궈질 때마다 어젯밤 그 나그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죽을 다 비우던 그 모습이. 빈 그릇. 그런데 그 빈 그릇이 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비어있는 것들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채워지지 못한 밥그릇, 하지 못한 말, 먼저 떠난 사람. 박문수는 그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늘 두 발로 걸어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말 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땅을 밟으며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날 밤 마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춥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